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에 원격 수업을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어기면 휴업 조치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20일로 예정된 고3의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대형 학원에 대한 합동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영어 유치원과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학원,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 1000여 곳이 대상인데 방역 지침을 어기면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27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아예 뿌리 내릴 수도 있다며 장기전을 경고했습니다. 과학계에는 분야별로 특별한 연구 업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과학의 달인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승용 선임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태원 유흥가에 방문한 학원 강사를 통해 학생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영업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휴원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사 일정과 여론 등을 고려해 20일로 예정된 고3의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도 합동으로 영어 유치원과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준비학원,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합니다. 서울시가 어학계열 학원 600여 곳을 점검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어학계열 343개, 대형 학원 269개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긴급회동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그럼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 학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원 관계자, 학원 운영자 여러분들께도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을 함께 강화하고 방역 수칙 준수 명령 등 행정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함께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학년별로 다른 응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학부모 전체로 봤을 때는 10명 가운데 6명은 온라인 개학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70% 이상이 온라인 개학에 만족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 마음은 달랐습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 만족도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부모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져서 온라인 개학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4명이 안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온라인 개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불만이나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3과 고3 학생을 우선 등교시켜야 한다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력 격차 발생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학교와 달리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집안 형편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온라인 교육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홍대 주변 주점을 다녀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의 대학생이 볼링장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홍대 주변 주점에 갔다 온 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대학생은 지난 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 수원 정자동 소재 킹핀 볼링장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대학생은 볼링장에서 수시로 좁은 실내 흡연실을 이용해 비말에 의한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레인으로 운영되는 이 볼링장의 수용 인원은 최대 150명이지만 당시는 늦은 밤과 새벽이라 이용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는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볼링장 이용객들에 대해 장안구 보건소로 바로 신고하고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크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사람들이 숨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익명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과 사는 곳 같은 자세한 인적 사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덕분에 검사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검사 과정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부터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소수자들이 관여됐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며칠째 검사자가 크게 늘자 방역당국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땐 기초 역학조사서에 이름과 사는 곳, 직장 등 모든 인적사항을 다 써야 했습니다. 반면 익명검사는 전화번호와 생년월일만 쓰면 됩니다. 특히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용산 1, 용산 2처럼 선별진료소 지역 명칭과 번호를 조합해 부여합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검사 대상자가 신원 보호를 요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분들 말고는 노출되지 않다는 점은 익명검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주변들도 그래서 다 받아왔어요. 다만 검사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거나 다녀온 곳에 클럽을 적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월 3일 핑클럽 방문이라고 쓰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여자분이 쳐다보시고 용기를 낸 성소수자들에게 불편한 시선이나 지나친 편견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데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4일간 65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에 매우 찬성한 응답자가 21.6%, 찬성한 응답자가 48.8%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66.8%가 찬성했습니다. 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72.3%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긴급 제공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와 채용 보조금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 일자리 등의 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시험이 연기돼 지난 4월까지 1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빨리 48,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와 자활 근로사업 등 60만 개 가량의 일자리도 비대면과 야외 작업 등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개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수촌 입촌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12일부터 입촌 예정이었다가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연기된 배드민턴과 체조, 탁구, 복싱, 유도 등 8개 종목 선수들의 입촌 일정이 또 늦춰졌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이어서 매주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선수촌 입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즉 원격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커졌고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등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 차관이 지난 7일 2차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언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는 가운데 로봇이 음료 제조에서 서빙까지 담당하는 무인 로봇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이 손잡고 올해 전국 30곳에 무인 로봇 카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카페입니다. 종업원 대신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좌석을 먼저 지정한 뒤 원하는 음료를 골라 결제합니다. 주방에선 바리스타가 아니라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컵을 들고 커피와 얼음, 각종 시럽을 넣어 음료 2잔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서빙 로봇이 등장합니다. 완성된 음료를 넘겨받아 주문할 때 지정한 좌석 앞까지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음료를 시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는 매장 청소를 하거나 부족한 음료 재료를 보충할 때가 유일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완벽한 비대면이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리스타하고 그다음에 서빙 로봇하고 키오스크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를 전부 제어를 하는 거죠. 무인 로봇 카페에는 로봇끼리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로봇의 최적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곁들인 보다 정교한 카페용 로봇도 올해 안에 개발됩니다. 협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산화한 모바일 로봇을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바일 로봇에 탑재된 센서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에 참여한 무인 로봇 카페는 올해 안에 전국 30여 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한때 10명 아래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13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라는 특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쏠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점이 감염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접촉 기회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접촉 기회가 높아지면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적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 경우 더군다나 클럽에서는 어떤 이제 행위 자체, 그러니까 뭐 춤과 댄스와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물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공기 전파 양상까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 만약에 일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할 경우에는 급속한 어떤 전파 확산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태원 방문자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주는 확진자도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소재나 또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이른바 이제 인천 102번 확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모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예. 신원이나 동선을 속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건 어떤 신원이나 동선을 속일 경우에는 그 진실 여부를 파악을 하고 철저한 동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어떤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 특히 밀접 접촉자의 파악이나 어떤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생활 방역 하에서 뭐 클럽 등 생계나 서민 경제와 좀 거리가 있는 업소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파 양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현재 여러 지자체,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클럽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얘기는 그 과거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인 어떤 강제성의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제한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동시에 학원도 원격 수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일부 또는 어떤 상당수, 일부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수 학원들이 운영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권고로서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건당국 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100% 감염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말씀하신 학원 원격 수업 권고와 더불어서 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연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최선의 방법은 방역 차원만 고려를 했을 때에는 연기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클럽발 감염 확산하고 어떤 그 대면 수업을 시행했을 때의 어떤 감염,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 이게 같이 맞물리게 되면 더 큰 전파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다음 주에 고3 개학, 대면 개학을 이제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학교 차원 그리고 보건당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학생 간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서 불필요한 접촉 금지,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쉬는 시간 사이에 뭐 장난을 친다든가 이렇게 불필요한 학생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 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도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보건당국 차원에서 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표본 진단 검사들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만약 이대로 등교를 한다면 등교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엔데믹, 즉 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역이나 에이즈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 역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WHO에서 코로나19를 비교하면서 뭐 에이즈를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이즈를 예로 든 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과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즉, 그 얘기는 이제 과거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는 현재 겨울철에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을 보면 기원 전에 마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로 됐다라는 가설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즉 향후의 병원성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면서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 즉 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뭐 풍토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풍토병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데믹이라는 의미가 1년 내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영어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엔데믹화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형 감기의 바이러스로 하나로 편입이 되면서 계속 겨울철마다 우리한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재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연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have the advantage of negative rates. We should too. I feel strongly we should have negative rates. Negative rates is basically where they pay you interest if you borrow money.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예금에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을 적극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미국도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3일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o, Adam, let me start by saying that the committee's view on negative rates really has not changed.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re looking at.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융위기 때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포워드 가이던스, 즉 통화정책 사전 안내와 자산 매입 같은 수단들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너스 금리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연준이 계속 현재 입장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27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아예 뿌리 내릴 수도 있다며 장기전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이 주민 6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검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체가 형성돼 코로나19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5%에 불과했습니다. 4,700만 스페인 인구에 대비하면 230만 명 정도가 항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보고된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 27만 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치로 조용한 전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크게 번진 마드리드와 소이아에선 각각 11.3%와 14.2%가 항체를 갖고 있는 반면 북부와 남부 외곽 지역의 경우 1.8%와 1.5%의 주민만이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연령대별 감염률과 남녀별 감염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도 90%가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장기전을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re realistic, and I don't think anyone can predict when or if this disease will disappear.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처럼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통제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아직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현장을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다임러 벤츠사가 중국과 공동으로 세운 베이징 벤츠 완성차 공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던 악조건에서 서둘러 조업 재개를 강행했습니다. 작업자들 간의 거리가 4-5m 정도나 되지만 아무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소독은 하루에 3번씩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이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략 5분에 1대 정도씩 완성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생산은 회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판매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늘었는데 그동안 미뤄뒀던 것을 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Moderately positive, obviously with a lot of caution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still that need to be managed over the next few months, not only in China but also globally. 베이징에 있는 이 일본계 자동화 기계 부품 공장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 직장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要比以前要好得多，加班都特别积极。为了公司的利益，我们大家都很努力。 몇 달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기업들은 장기 전략보다 생존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学校撤出中国会怎么样？就我目前所知道的哈，总公司没有任何这种考虑。 중국 외교부는 자국 내 일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에서 조속히 벗어나 경제 정상화를 먼저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재현되자 외국 기업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초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욱입니다. Three, two, one.
과학계는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연구 업적을 쌓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이언스 투데이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만나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과학의 달인 첫 번째 주인공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실현하는 분입니다. 자,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연구실의 신승용 선임연구원인데요. 함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너무 듣고 싶어요. 청각장애인들도 음악을 감상하거나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예. 촉각 피치 시스템으로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죠. 예. 이 기술은 청각장애인이 좀 더 정확한 음을 내며 노래까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들은 그 인공와우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이런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청각장애인도 개인차는 있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인공와우가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직접 줘 소리를 듣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팽이관에 삽입할 수 있는 전극의 수에 제한이 있어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고 음의 높낮이를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감상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제약이 있죠. 그렇군요. 자, 이런 인공와우 수술의 한계 때문에 촉각을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촉각 피치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 건지 궁금하네요. 주위의 소리나 자신의 목소리의 주파수 신호를 이용해 음을 인식한 뒤 예. 촉각 패턴으로 만들어 착용자의 피부에 전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예.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학습을 통해서 주변의 소리나 자신의 목소리의 음의 높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청인들은 자신의 목소리의 높낮이를 들을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것이 힘들어 이를 피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갑을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예. 잠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장갑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장갑에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달려 있네요.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9개의 진동 모터를 예. 이용을 해서 3옥타브 도에서부터 5옥타브 C까지 36개, 반음 포함 36개의 음계를 촉각 패턴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도라고 하는 4옥타브 도가 소리로 들리면은 예. 여기 검지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그 진동이 와서 사용자가 이게 도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청인들이 피아노 치면서 개 이름을 익히는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은 이 장갑을 통해서 촉각으로 소리를 익힌다, 개 이름을 익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좀 이용하고 계신 그런 청각장애인 분들의 모습이 궁금해요. 직접 한번 볼까요?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요. 이게 뭔가 조금 적응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자도 맞고요. 지금 이게 그 소리가 촉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극이 오고 있는 거죠? 예, 자신의 목소리가 진동을 통해서 손에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 그러게요. 이 청각 장애인분들에게 그 음악을 선물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자, 그런데 촉각이 어떻게 청각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소실된 감각을 대체하여 다른 감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감각 치환이라고 합니다. 예. 인간의 뇌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오는 정보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감각기관은 사실 단순히 외부 데이터를 뇌에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의 통로가 막히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주면 뇌에서는 그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이용하면 소리가 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더라도 잘 변화를 해서 피부의 촉각신경을 통해 전달하면 결국 뇌에서는 귀에서 듣는 것과 동일하게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피부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소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 이 감각 치환은 다른 예로도 가능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를 소리로 전달을 해줘도 귀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예.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원래 없는 초음파 같은 새로운 6번째 감각기관을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감각 치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각이라는 감각을 촉각으로 치환을 해서 소리를 듣는다. 이런 발상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작은 별 부르는 그런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 청각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서 약 15시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기술을 개발한 저희보다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훈련을 도와줬던 청각사 선생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라 정해진 학습법이 없고 또 그래서 초반에 시행착오가 많아서 두 분 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 음정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러본 경험이 없어서 발성과 호흡에 관해서도 중간중간에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 당사자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높은 소리를 지속해서 내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자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고 노래에 대한 재미가 붙으면서 실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참가자의 음정을 정확도를 확인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훈련을 받기 전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단조로운 음역에 머물렀다면 훈련을 받은 후에는 실제 음정, 보시면 검은색 점선과 비슷한 정도의 빨간색 실선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점이 이제 정확한 음인데 그 부분을 이제 따라가는 게 빨간색 점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게 보이는데, 자, 이 촉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음의 높낮이를 익혔다면 나중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이도 혼자서도 노래 부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습만 많이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 청인들도 자신 목소리가 안 들리면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노래를 하면은 주위에서 보면 음정이 다 틀리죠. 그렇죠. 그러나 가수들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무대나 공연장에서 인이어를 빼고도 멋지게 노래를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부정하지만 충분히 기억을 이용해 노래를 할 수 있으며 연습만 한다면 없이도 상당히 정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제로 연습에 참여하셨던 그 청각 장애인분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 인터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계속 한 10번, 11번 하다 보니까 이게 제 pitch가 안정적인 게 느껴지고 저도 이렇게 집에서 혼자 막 이걸 제 이름이 외워져요.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즐기게 되고 피치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거 빼도 감각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방금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이 감각을 익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화후 수술을 해도 언어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개발하신 촉각 피치 시스템이 단순히 음악 활동을 넘어서 언어 재활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화후 수술을 하면 바로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린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보다 어려운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재활 훈련입니다. 이 재활 훈련은 긴 시간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재활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더라도 포기하고 수화를 다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매우 많습니다. 외국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재활 시 음악 학습을 병행하면 추후 음성 언어 구사력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이나 유아기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항상 노래도 같이 배웁니다. 동요 배우잖아요. 때론 말보다 노랫말을 빨리 익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악은 지겨운 공부를 즐겁게 바꿔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억양과 말의 감정을 배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단순히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촉각 피치 시스템의 경우 소리의 높낮이 정보만 촉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각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 전달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한 다른 연구의 경우
음성 단어를 전달한 연구도 있습니다. 예. 음성으로 녹음된 단어를 촉각 패턴으로 바꿔 전달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개인마다 학습 능력의 차이는 보였지만 총 150개의 단어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학습을 하지 않은 완전 새로운 단어도 유추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수준은 단어 같은 단순한 정보만 가능하지만 더 연구를 진행해 발전시켜 우리가 듣는 소리의 모든 영역을 촉각을 통해 전달하여 인공와우 수술이나 보청기 없이도 청인과 동일하게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꼭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처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런 따뜻한 ICT,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위해 그들의 환경과 여건에 알맞게 쉽게 적용한 가능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우수함보다는 그들의 문화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딱 알맞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해외보다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에서는 적정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수입을 안겨주지도 않고 학문적으로 근사한 논문 타이틀을 안겨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기술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따뜻한 기술들이 많이 연구된다면 그 어떤 연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임팩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연구자와 국민이 적정 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 기술이 여러 사람을 돕는데 따뜻한 기술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의 향후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 촉각 피치 시스템은 이제 연구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입니다. 이 기술을 청각 장애인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작년 청각 장애인들에게 받은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올해 개발해 더 다양하고 많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적용해 결과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또 저희가 개발하는 이 시스템의 경우 판매가 아닌 정부의 보급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연구 외적인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촉각 피치 시스템 말고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리를 촉각으로 전달해 인공와우를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소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각장애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이 30만 명 선이라고 하던데요. 이 촉각 피치 시스템이 상용화되어서 정말 이 30만 명의 청각장애인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원격 수업을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 휴원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20일로 예정된 고3의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